가장 마지막에 테스트마다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초록색 V 표시는 테스트가 완료된 거예요. 만약에 테스트가 페일됐다 그렇게 되면 빨간색 X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법알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타깃은 막힘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회용 서피 쓰시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셔도 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또 불량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시는 것도 계시고 안 하시는 것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위쪽으로 여기 메시지를 띄워드려요. 처음에는 디스커넥하라고 띄워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디스커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 센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필요하세요. 서피스상에서. 그래서 디스커넥 하게 되면 타이팅 패션 시스템 막으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여기 상에 새는 부분을 보게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 구멍을. 그러게 되면 이제 어딘가 새는 부분이 있는지 어디 테스팅 해보는 거죠. 새는 부분이 없으면 패션 시스템 타이트 막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어디 잡아가요? 그걸 막는 거는 손으로 막아요? 그쵸. 아. 손으로. 여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적용원이 섞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알코올솜으로 막으시거나 멸균 글러빙 하시고 막으시면 돼요. 요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플로 센서예요. 요도 동일하게 누르시게 되면 근데 어차피 환자분 적용하시기 전에 연결 안 하실 거잖아요. 저희를 테스트 하실 때 여기까지만 연결해 놓으시면 되세요. 서킷하고 플로 센서. 그 상태에서 그냥 누르시면 디스커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요. 바로 턴 플로 센서를 띄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를 플로 센서를 빼셔가지고요. 요 색깔 있는 부분이 서킷 쪽으로 가도록 반대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워낙에 호흡의 한 사이클이 흡기 플러스 호기잖아요. 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동 중에는 양방이나 센싱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미리 한번 뒤집어가지고 센싱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요거 라인을 통해 가지고요 쭉 얘가 플로우를 전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왔다 갔다 센싱을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유지가 되면 두 번째 턴이라고 떠요. 턴 플로 센서. 그러면 다시 이제 빼셔가지고 원래 위치로. 그쵸. 원래 위치를 해주자. 그러면 또 공공이라게 칼리브레이션 프로그레스 진행 중에 띄워요. 그러니까 그냥 오픈된 상태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가 쭉 패싱해서 전달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오케이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이게 앞쪽이 그쵸. 원래 위치. 색깔 있는 부분이 환자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위치를 하셨다가 턴하라고 첫 번째 메시지가 뜨면 빼셔가지고 서피 쪽으로 가도록 연결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다가 얘가 바꿔라. 턴하라고 뜨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턴하라고 뜨면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연결이 필요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세요. 그래서 한 50초 정도. 그래서 두 가지 하시게 되면 한 1분 정도 되실 때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환자분 미리 온다고 연락을 받으시잖아요. 미리 테스트 해주세요. 해주시고 잠깐 스탠바이 주시거나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 세트 테스트 끝났을 때가 걸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 하시게 되면 아니면 그냥 처음에 그 받으실 때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거는 어렵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제가 말하는 거랑 직접 해보셔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테스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신 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옵셀은 매번 하는 게 아니세요. 요거는 지금 세팅된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는 제가 측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60% 세팅이시잖아요. 모니터링에서 측정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60%인데 여기가 70%가 나와요. 50%가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알람을 띄워주겠죠. 로 옥시전 또는 하이 옥시전. 산소가 지금 세팅된 것보다 높아요. 낮아요. 근데 이게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만 오투셀 상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 보통 1년 정도 쓰세요. 오투셀은. 1년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 세팅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커버 있거든요. 뚜껑을 넣으시면 이게 오투셀. 이게 오투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1년 정도 쓰고 또 바꿔야 되네? 이건 소모품이시거든요. 어느 매트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세팅하실 우리 때 날짜를 센티바도 마킹, 어쩔 때 바꿨잖아요. 맞다, 맞다. 날짜를 마킹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렇네. 간혹 가다가 불량품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알람이 또 테스트했는데 안 넘어가네 하시면 교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아니면은 지금 적어라. 오투 알람이 딱 매직으로. 네임펜 이게 4월 30일 적었더라. 근데 선생님 아까 그러면 화면에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를 중간에 해도 그게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날짜 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처음 새 장비이기 때문에 알람이 뜨실 일 없으시면 이제 1년에 내년 뭐 3, 4월 정도 되면 알람이 뜨시겠어. 로우 옵션, 하이 옵션. 근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 항목이 있다고 다 세 가지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두 개만. 네, 그렇죠. 알람이 필요한 경우 누릴 때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는 눌러만 주면 자동 진행 별다르게 해주실 거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약에 4월 달에 입고가 됐는데 뭐 한 다음 달에 알람이 떠서 눌렀더니 페일이다. 그러면 얘가 불량품인 거거든요.
그때는 교체 요구하셔서 내시는 거기 어. 때문에 그건 말씀해 주시면 되시는 예, 예.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혹시라도 옵스 관련돼서 안 뜨면은 요것만 좀 자꾸 진행하는 거고 말씀드린 거는 테스트 할 때마다 매번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 누르시면 오히려 오토셀을 누르지 마라. 그렇죠. 아. 옵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 만에 눌러야 돼? 그러니까 알람이 울릴 때. 뜰 때만.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실 때마다 옥시젠이나 산소를 옥시젠이라는 쭉 알람이 전달을 뜨면 해버려요. 세싱을 해버려요. 해보라고요. 여기 안에는 한번 산소가 해보라고. 반응하는 물질이 있다 보니까 누를 때마다 산소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필요한 하면은 경우만 소모품이라서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래서 하시면 되시는 거 있고 우선은 이제 주시고자 하는 모드는 상단에 모드 지키가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볼륨 컨트롤 여기 보시면 고전적으로 썼던 볼륨 모드는 CMV, SMV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프레셔 모드는 PCV, PSMV 미니 마지막 단계 쓰시는 거 스포트 모드신 거 있고요. 볼륨 모드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APV, CMV, APV, SMV는 볼륨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보통 듀얼 컨트롤 모드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제까지는 볼륨만 조절하거나 압력만 조절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볼륨과 볼륨과 프레셔 프레셔. 두 가지 조절하는 모드라고 보세요. 이렇게 위에 네, 저기 네. 그래서 요즘엔 조금 요걸 많이 쓰는 추세돼요. 아, 그래요? 듀얼 컨트롤 모드. 네. 한번도 썼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접대 한번 썼었어. 강한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셔 모드 보시게 되면 여기 듀오팝하고 API를 솔직히 많이 쓰는 모드는 아니세요. 근데 잠깐 요건 설명드리면 듀오 같은 경우는 듀오. 2개의 C팩으로 컨트롤되는 모드예요. 2개의 C팩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S&B 단계 그때 많이 쓰시는 모드신 거 있고요. 그리고 A8B 같은 경우는 풀텀이 에어웨이 프레셔 릴리즈 밴드를 해서 요거는 이제 초기 ARD성 환자에 적용하는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가장 큰 특징은 흡기 대 호기 비율을 바꿔 세팅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흡기 대 호기 비율을 1대2 그쵸? 그리고 이제 COPD 환자분들은 1대 뭐 3, 4 호기를 그게 루틴이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흡기를 길게 호기를 짧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10대 1 이 정도로 세팅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ASB는 또 써볼게요. 요거는 이제 해밀턴만 갖고 있는 대표적인 모드라고 보면 되는 거였어요. 요거는 이제 플로 센서 위치 때문에 가능한 모드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의 NIV 같은 경우는 넌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바이페피기가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세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마스크만 연결하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바이페피. 발팩 마스크요? 네, 그건 다 호환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NIV지만 요거는 보시게 되면은 그 인투베이션 안 한 스포트 단계시잖아요. NIV 자체가. 근데 여기 보시는 NIV S 같은 경우는 인투베이션 안 한 S&B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NIV 상태에서도 세팅 레이트랑 흡기 시간을 적용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말씀 갑자기 그냥 기본 NIV는 환자가 자바로 힌트 안 있어야지만 적용하셨거든요. 힌트 안 하는 거? 네, 넌 인베이션. 넌 인베이션. 그쵸.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요거는 그게 고농도의 흡입 농도를 산소 흡입 농도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 인트하기 전에 그 옆에 거. 그 지금. NIV요? 아니 그 옆에 거. ST? 예, 아니요. NIV 옆에 바로. NIV? 예, 예, 예. NIVS. 여기 전에 세팅 가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예전에 그쵸? 알아요 없듯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지금 치는 거. 환자가 프레셔만 자바롬 할 때 네. 여기 보통 그 예전에 발팩기는 아이팩, 이팩 두 가지 세팅가만 있었잖아요. 아이팩이 흡기할 때 밀어준 압력, 이팩은 네, 네. 핍이랑 같은 개념이죠. 호기할 때. 그래서 아이팩이 핍이 되는 거고요. 아이팩이 피 서포트가 되고 이팩이 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NIV SD 같은 경우는 보시는 알람 것처럼 세팅을 네 맞으세요. 레이트랑 흡기 시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NIV 상태에서 조금 자바를 부족하신 거죠. 그러면 이걸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APB도 설명드리면 APB 같은 경우 풀텀은 어댑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어댑티브? 네, 어댑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 그 압력을 자동 조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세팅값을 보시면 그냥 볼륨 모드 같아 보이세요. CMV 같아 보이시거든요. 보이시죠? 타이다 볼륨, 레이트, 흡기대, 호기 비율, 팁, 에퍼트 그냥 똑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숨어 있는 게 기본적인 CMV 같은 경우는 이 환자한테 최고 허용되는 압력의 범위가 항상 하이 프레셔라는 리밋 세팅 값이세요.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알람에서 보시게 되면 프레셔 기본 디폴트가 40이잖아요. 최고 높은 값이요. 그러니까 환자의 피크 프레셔가 40까지만 허용이 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만약 환자 파이팅 하시거나 기침하시게 되면 이 PP가 쭉 올라가면서 40 이상 못 올라가면서 하이 프레셔를 띄워드리죠. 그런데 이 APB가 높으면서 이제 다른 모델들은 기존의 모델은 40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APB 같은 경우는 40까지가 아니고요. 그 자체적으로
하이 프레샬란 림이 마이너스 10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 알람이 디폴트가 40이기 때문에 항상 APB에서 허용되는 최고의 압력의 범위는 30이 되는, 네, 30이 되는 거예요. 30. 근데 왜 그러죠? 그게 환자 렁을 미리 한번 도포한 다음에 폐보호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해요. 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고로 높은 압력까지 올라가는 것보다는 미리 한 번 더 얘가 컨트롤을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낮은 압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환자는 조금 좋으시겠죠. 워낙에 환자의 폐에 가해진 압력은 30에서 3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내로 이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인 40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해버리는 거예요. 더 못 올라가요. 그러면 환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대신 탈달이 안 올라가면. 맞으세요. 그게 렁이 안 좋으시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CMV는 만약에 500에 뭐 기본 40, 리미트가 40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이 500을 형성하려면 피피크가 한 35 정도가 필요하신 거죠. 그럼 당연히 올라가요. CMV.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APB 단계에서는 최고로 허용되는 범위가 40이 아니라 거기서 만 10까지, 30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가 500을 얻으려면 35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환자는 500을 형성을 못하는 거죠. 압력이 35가 아니라 30까지 딱 깎여서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벽에 부딪힌 거죠. 압력 제한까지. 그때는 판단이 필요하시겠죠. 환자가 렁이 좀 괜찮으니까 요거 리밋을 풀자. 그래서 알람 리밋을 40으로 올리시게 되면 35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형성을 해드리는 거죠. 아니면 렁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30에서 압력을 꼭 30 이하로 봐야 돼. 이 환자 최고 압력을.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볼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APB 같은 경우는 환자 렁을 미리 한번 보호하면서 최고 압력을 낮춰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훨씬 렁에는 안정적인 모드가 돼요. 그리고 타겟팅한 볼륨을 전달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장 최소한의 압력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펙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CMV, 그러니까 이 APB 단계에서도 CMV SR도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쨌든 프레셔 본드 같은 경우도 압력을 제한하면서 주고자 하는 볼륨을 타겟팅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볼륨을 500을 보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GP 컨트롤을 10을 했더니 나오는 볼륨이 300밖에 안 되죠. 그러면 200을 더 올리기 위해서 압력을 좀 올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원래 목표라는 볼륨을 딱 세팅하게 되면 그 볼륨을 전달하기 위해서 압력을 자꾸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거 자동 조절하는. 네. 근데 그런 기능이 있는 안정되게 거예요? APB. FBC.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압력을 제한하고 싶다. 그리고 볼륨을 주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거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마스크에서 많이 쓰이는 추세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팅값을 보시면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CMV 같아 보이세요. 그렇죠. 대신에 기본의 CMV에는 플러프도 선택 가능하셨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압력으로 컨트롤되다 보니까 그거는 자동인 거예요. 디셀레이트 타입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빠져 있다라고 지금 갈아줘서 이 단계에서 있으신 거였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드가 이 ASB 모드예요. 요거는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모드가 이거예요? 네, 맞아요. 다른 벤츠는 없는 모드거든요. 이거는 저희 해밀턴만 가지고 있는 모드라고 되는 것인데요. 요거를 세팅값을 잠깐 보여드리면 세팅값이 이렇게 와요. 뭔가 되게 빈 공간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세팅값은 메이트, 흡기 대 호기 비율, 그리고 CMV 모드면 탈W, 압력 모드면 P 컨트롤, P 서포트 두 가지, 세 가지가 기본 세팅값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드는 보시면 그 기본되는 값들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려요. 안 보이시죠? 어떻게 세팅하지?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메인되는 세팅값은 요거 제일 위에 있는 거. 퍼센트 미닛 볼륨인 거예요. 네. 미닛 볼륨 많이 들어보이시죠? 근데 이제까지 미닛 볼륨은 세팅값이 아니셨어요. 모니터링 값이었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피피크 바로 밑에 호기 미닛 볼륨 값 보이시죠? 이거는 모니터링 값이거든요. 이제까지는 환자 레이트 따로 볼륨 따로 세팅한 상태에서 제대로 미닛을 나중에 확인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드는 이제 반대인 거예요. 내가 이 환자한테 1분 동안 미닛 볼륨 얼마 주겠다. 세팅하시게 되면 얘가 그거를 세팅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환자 렁에 맞도록 이제까지 세팅이 따로따로 했던 것 같아요. 볼륨, 레이트, 흡기 대 호기로 흡기 압력을 자동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환자분. 그리고 워낙에는 모든 변경이 필요하시죠. 환자분 처음에 CMV 하다가 상태 조금 좋아지면 SI, 스폰드까지 바꾸시잖아요. 하지만 얘는 요거 하나만 적용하시면 알아서 모드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환자 그걸 네. 적용해도 네, 맞아요. 상관없네요? 상관. 네. 그럼 지금 뭐, 보시면 이것만 하면 되겠네. 저희가 C3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패드림 보시잖아요. 요게 현재 환자분의 패드들이 그림으로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두 가지 수치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 수치를 그림으로 변형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수치, 위에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환자가 흡기할 때 걸리는 저항이에요.
리스펙트리 플로우 레이서스.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가시는데 뭔가 저항이 감지가 되세요. 그러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을 때 수치가 올라가세요. 전 높은. 그러면서 이 수치는 요 색깔, 브론키올 색깔의 변화를 띄워줍니다. 기도 쪽에.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수치가 좀 높으세요, 환자분이. 여기 보이세요? 분비물이 뭐가 워낙에 많다. 정상인 색깔은 분홍색이 나와야죠. 근데 환자분은 조금 저항이 있으시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저항이 심하신 분들이거든요. 빨간색 보이죠? 더 베이스가 뽑아야 회색에다가 된다. 빨간색이 정상이신 분들은 분홍색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석션 더 해라. 처음부터 적응했는데 이런 상태면은 이 환자는 뭔가 이쪽 COPD 패턴의 환자분이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래가 많으셔가지고 이쪽에 저항이 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수치 같은 경우는 폐 유순으로라고 있는데 폐가 정상적으로 크게 팽창하거든요.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수치는 폐 모양의 변화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워낙에 아주 정상 렁은 동그란 노말렁 모양 아시죠? 그 모양이 팽창했다가 팽창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분은 조금 각이 져 있죠. 네, 조금 뾰족하게 보이시잖아요. 조금 안 좋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안 좋은 분은 완전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완전 사각형. 그러니까 그 완전 스티프한 렁, 딱딱한 굳은 렁으로 바뀌시는 거죠. 선생님들은 요 수치는 이 브론키올의 저항가, 그 다음에 요 수치는 이 폐 모양의 변화를 보고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지금 풀에 있어서 상태를 센싱을 해가지고 변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값들을 얘가 활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ASB 가능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같은 경우 환자분 셀프가 가끔 있으세요. 가끔. 이게 셀프죠? 네, 맞으세요. 저런 모양. 네, 맞으세요. 그거 더불어서 폐 그림 보시게 되면 밑에 횡격막 보이시죠? 네. 셀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행백막은 셀프가 있어요. 네, 자기가. 네. 이거랑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아. 밑에. 지금은 디스커넥트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제 오피티오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건데 환자분 적응하시게 되면 요건 횡격 지금 이 폐가 흔히 노말 폐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요게 분홍색 정상 색깔. 아, 이거 네. 아무도 없어요. 네. 요거예요. 요게 정상 아무 정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요거 지금 보시면 이게 정상. 저항 전혀 없잖아요. 지금 분홍색이고 이게 노말렁 모양인 거예요. 근데 환자분 적응하시면 이제 환자분 상태를 내가 센싱을 하다 보니까 맞게끔 모양이 바뀌고 색깔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정상이거든요. 정상 색깔, 정상 렁 모양 이런 식으로. 근데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사각형으로 바뀌고 요거는 빨간색으로 바뀌는 수가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였고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ASB를 선택하시게 되면 요게 메인되는 세팅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환자한테 주고자 하는 1분 동안의 공기량을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1분 동안 몇 리터를 설정하게 되면 나머지 볼륨, 레이트, 흡기대, 호기배, 흡기 압력을 자동 조절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요 ASB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 값이 환자분의 아이디얼 바디 웨이트예요. 렁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입력하고 입력을 깜빡이 못 하신 거죠. 그냥 기본 값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세팅 값 안에서 변경이 가능하세요. 페이지에서 보이시죠? 근데 키는 얼마가? 여기에서 여기 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뭔가 많잖아. 보이시죠? 지금 피메일 여자분 168 입력이 되어 있어요. 네, 맞는 것 같다. 네, 확인으로 그냥 입력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닌 거 아니 같다 하시게 되면 168이 아니 이거는 키가 따로 우리가 지정되는 게 아니라 키를 조절하면 몸무게가 맞으세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알아야 된다. 키는 알아야 되잖아. 키를 대략적으로 168까지 안 보인다. 168이가. 요거는 조금 정확히 옛날 사람인데 입력해 주신 게 168일 수가 없다. 키 좀 봐주세요. 키 대충 봐도 158이다. 그래. 158.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 아이디얼 바디웨이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세팅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분의 현재 아이디얼 바디웨이트는 51kg세요. 여기에서 항상 보시면 얘가 미니 볼륨은 100%로 열려 있어요. 그 이유가 정상 폐를 가지신 분이 필요한 미니 볼륨이 항상 100%래요. 네, 노말렁일 때. 지금 상태가 아닌데 이 사람. 그래서 만약에 상태가 좀 안 좋다, 뭐 맞춰야 돼. septic하게 빠졌다, 뉴모니아가 심하다, 에일 사태다 그러면은 대부분 좀 모자라요. 그때는 아, 더 모자래? 모자를 아, 조금 그렇지, 높게, 그렇지. 그쵸? 높게 하시는 게 네. 필요해요. 어쨌든 미니 볼륨이 레이트 곱하기 타자 볼륨이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정상보다는 조금 더 필요해 하면은 기본 시작을 100이 아니라 125mm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타겟 미니 볼륨이 다시 지금 입력을 안 해서 다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환자분 60kg다 그러면은 100% 세팅하시게 되면 타겟 미니 6.6m가 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럼 6리터를 줘야 되는 거네요. 그쵸? 6초를 세팅해 주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1분 동안에 6초를 전달을 해 세팅하시게 되면 나머지 볼륨하고 레이트를 얘가 자동 조절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화면에 전원이 안 돼서 조금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세팅하시게 되면 나는 정해준 건 미니 볼륨밖에 몰라. 현재 환자한테 볼륨 레이트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이 화면 보시고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SB로 바꾸시게 되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여기 ASB 그래프가 나타나요. ASB일 때만.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이 환자한테 지금 6리터를 형성하기서는 목표 볼륨은 얼마, 레이트는 얼마 얘가 다 목표를 잡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돼. 괜찮아요? 이 사람 벤트 모드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바꿔보니? 하거든요. 그러면 키가 158을 네, 168은 나요. 158. 158 아, 하시고 그다음 다음에 베이직을 입고 한 100%로 세팅 한번 60% 그대로 이걸 다 맞으세요. 14 한번 누르시면 바뀌었잖아요. ASB로요. 이 상태에서 이게 나와요. ASB 그래프. 이거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이제 환자 상태를 내가 센싱을 해요. 해가지고서는 이 6리터를 해그리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걸로 바꾸셨잖아요. ASB. SB 아니면은 그래프로. 나는 이거는 태그림 보고 여기에서 아. 보겠다.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타깃이 5.1리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는 5.1리터를 맞추기 위해서는 볼륨은 407, 레이트는 13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 얘가 지금 타겟팅을 지가 잡은 알아서 거예요. 잡았네. 네,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초록색이 지금 목표값이에요. 그리고 십자 표시 보이죠? 십자. 그게 현재 환자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인 거죠. 현재 환자 값이. 그러니까 나란히 카드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쵸? 470이 뭐. 근데 이제 컨트롤 지금 계속 이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타깃은 435인데 현재 환자 값은 548, 네, 8인 거죠. 근데 컨트롤 이렇게 되면 굳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압력이. 압력을 줄일 거예요, 얘가. 줄이면서 이제 컨트롤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가 알아서 압력을 줄이면서. 네,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흡기 압력이에요. 피 위에서 필요한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 환자는 요만큼 목표값을 넘기 위해서 13 정도의 압력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컨트롤 프리커시 기계 호흡했어요. 지금 목표 레이트가 12회잖아요. 근데 환자분 셀프가 1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회를 기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까지 다할 수 환자분은 있네. SRB 단계신 거예요. 만약에 환자 셀프가 제로가 되면 제로면 없는 여기는 거네. 없기 때문에 다 기계가 11회 다 하겠죠. 11회, 네.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로다. 없으니까 다 그러면 얘 RR 세팅도 얘가 그거 다 하는 거야? 네, RR까지. RR. 그다음에 타이다 볼륨, 흡기 압력. 다른 거 할 필요 없겠네요. 요거도 ASV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하는데. 이게 타이다 자기가 이게 잡는 거 있잖아요. 쥐가 네. 잡고 지가 알아서 하네. 아니 이 사람 모르면 너무 이걸 세게 알지 마. 들어가니까 막 미친 듯이 힘들어해가지고. 볼륨이요?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네네. SMV를 했다가 볼륨 SMV 했다가 프레셔도 좀 돌렸었거든요. 근데 또 파이팅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원래 있던 동대에서 마지막 세팅한 걸로 바꿔놨었거든요. 일단 타이다를 370으로 맞췄거든요. 370이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너무나 많은 것 같다 하시게 되면 조절 가능하세요. 지금 여기 모니터링 보시게 되면 현재 이 환자분에게 들어가는 타이다 볼륨이 아이디얼 바디웨이 그 케이지당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아까 7.1이었거든요. 지금 4 정도면은 괜찮으신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지금 보시면은 워낙에 그러니까 노말럼 환자분들한테 그 필요한 볼륨이 보통 아이디얼 바디웨이 케이스당 6에서 8 정도 세팅을 하시거든요. 렁이 좀 안 좋으면 4에서 6 정도 세팅을 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4 정도 나오고 계시거든요. 높은 볼륨은 아니에요. 네. 아까는 조금 높았는데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세요. 지금 환자분이 셀프가 있을 땐 높아요. 그쵸? 환자분 셀프가 있을 땐 올라가지만 셀프가 없을 때는 보니까 볼륨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또 센싱 해드리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석션이 하시고 확실히 압력을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요거 흡기 압력은 보이시죠? 지금 폐 모양도 좋아지네. 괜찮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보신 환자분은 약간 셀프가 있다 없다 지금 하세요. 있어도 조금밖에 없으다 보니까 제로였다가 뭐 3회 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환자는 PC,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레셔예요. PCMV에서 PSMV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단계가. 그래서 보시면 압력은 4에서 이제 15 정도만 들어야 되는데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거 프레셔 같은 거는? 그쵸. 기본적으로 프레셔. 중간계 중간값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거? 요거요? 기계 조절을 했어. 환자가 셀프가 부족하니까 이게 셀프고, 네. 셀프는 11, 이게 뭐고. 14. 지금 12 환자가 네요. 조금 계속 바뀌니까 지금 바뀌잖아요, 그런 그죠? 12회이거든요. 셀프가 400이기 때문에 나머지 9회만 기계가 계속 그치. 넣어드리고 있는 12에 맞추려면 네. 기계가 9를 넣어준다고. 밑에 셀프를 하고 거는 모자란 3. 부분만 기계가 서포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가 사이클이 알아서. 네, 사이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그럼 조절하는 기준이 필요하시잖아요. 언제 올리고 내리는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환자한테 지금보다 레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 볼륨이 필요한 것 같아. 하시면 볼륨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차피 미니 볼륨이 레이트 곱하기 타이다 볼륨이잖아요.
볼륨이나 레이트가 필요한 것 같다. 간단하게는 그래요. 10% 올리시는 거예요. 10% 올리시면 타겟 미니 볼륨이 5.6% 올라가는 거죠. 그쵸? 또 올리시면 더 올라간다는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보시는 거는 350까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350까지는 올릴 필요 없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200까지는 쓰세요. 급성기 때. 그런데 200 이상 올리는 건 큰 의미는 없으신 거였고요. 보통 이제 상태 보시면서 10%씩 계속 올리시면서 200까지 올리시고 또 테이퍼링도 필요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상태가 좋아지시면 그때는 최하가 25지만 25가 제일 최하가 아니고요. 60이나 70. 그러면 거의 거기서 낮출 필요 없으세요. 그 단계는 거의 위닝 단계시다 보면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모드가 뭐 CMV, SMV, 위닝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면 딱 켜시게 되면 이 패그림이랑 옆에 요게 같이 있었거든요. 요거 보이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이 벤틸레이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환자가 기기에 의존하는 정도를 그래프로 옮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가호흡이 네 맞으세요. 있으면 100%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보통 환자분이 위닝 하시려면 계속 그 세팅값 줄여주실 거잖아요. F2 같은 경우는 21에 40%가 위닝 상태세요. 근데 지금 60%다 보니까 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죠? 이제 40% 테이프를 하시게 되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기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다 여기 들어와야 그럼요. 무시. 이게 지금 현재 환자 값이 아, 이 파란색 안에 들어와야 밝은색 위닝이 저기 위 됩니까? 숫자 사이 들어오게 되면 환자가 서포트를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F는 좀 높으시기 때문에 바깥에 벗어나 있고요. 두 번째 핍이에요. 핍은 8 이하 때 유닛 상태세요. 지금 스텝을 한 거예요. 지금 8 이하로 들어온 지 54시간 27분 이상.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니 볼륨. 아까 환자분 아이디얼 바디에 입력하셨잖아요. 그걸 그래서 계산 한 값인 거예요. 현재 이 환자의 아이디얼 바디웨이에서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 위치하면 스텝을 해 측정을 한 값인 거예요. 만약에 환자분이 타킨냐가 있거나 하이포벤티션 하시게 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환자가 레이트가 적어지거나 하이포벤티션 하시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여기 사이에 있다는 거는 현재 스텝이랑 유지 잘 되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흡기 압력이세요. 보통 환자분이 피 서포트 값이 줄여야지만 위닝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높으세요. 지금 이 정도의 볼륨을 얻으려면 피 위에서 10 정도, 12 정도의 압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위닝 상태는 조금 안 되시는 상태신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10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지? 아까 치료줬거든. 그걸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프 정도. 지금 환자 셀프 정도가 23%예요. 그러니까 전체 1분 동안의 호흡 횟수에서 환자의 자바로 차지하는 비율이 23%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75% 이상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수치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RSB. 요거는 환자가 호흡을 하긴 하는데 너무나 빠르고 약하게 쉬는 건지 평가한 데이터인 거예요. 빠르고 약하게 쉬는 건 아닌지. 옆에 보시면 래피드 쉘로 브리징 인덱스. 그렇죠. 빠르고 약하게 쉬는 건 아닌지 평가한 데이터. 그래서 그래서 환자분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측정해가지고 스텝을 하다 여기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위에 크게 시간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들어온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위닝 상태에서 요것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간. 여기 뜨는 시간 크게 초록색으로 두 사람이 아마 뜰 건데. 떠요. 그 뜨더라. 사람이 좀 이렇게 들어오거든. 네 맞으세요. 그러면 그거 시간 보시고 아 현재 이 환자가 이 시간 동안 잘 유지를 했구나. 아, 이 안에 들어올 시간이 뜬다고 네, 여기에.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어느 두 정도 가지만 좀- 두 가지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54시간, 시간이 안 뜨는 29분. 거고. 네, 여기는 아. 3시간 8분. 그런데 다 들어오면 다 위쪽에 들어오면 크게. 위쪽에서 크게 그쵸. 뜨네. 그래서 그거 시간을 보시고 위닝 시점을 잡으시면 들어오면 아. 다 들어오면 6가지가 다 여기 밝은색 들어오면 되면은 위쪽에 그 크게 시간을 보고 위닝. 그 시간 보시고 아 현재 이 환자가 스폰서를 바꾼 지 10시간 됐는데 유직을 잘 하고 있네 10시간 동안 그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네 하고 기계 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닝할 때 많이 서포트 받으시는 거죠. 요거 많이 활용하시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화면 켜시면 바로 이거 떠요. 다 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는 다이나미러 어, 해그림이고요. 어. 네, 얘는 보시는 것처럼 얘는 벤트 스테이터스. 아. 스테이터스.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고요. 살짝 몸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S를 적용하실 것 같으면 이거 선택하셔서 현재 어떻게 추위가 바뀌는지 좀 확인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셀프가 지금 다시 또 없어졌네 기가 다 계속 호흡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그럼 이거 지금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이거 해도 되지. 근데 전화가 안 와. 핸드폰 나가. 바꿔서요. ASB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는 레이트나 볼륨 더 주고 싶을 때 올리시고 플러스 테이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CO2 레벨이에요.
ABG 팔라 파실 거죠? 밴드 적용하신 환자분들은. 해야 되는데 이분 ABJ 아닌데 누구가 해라. 근데 보통은 이제 하시잖아요. 하시게 네, 되면 했는데 CO2가 높네? 하시게 되면 이전에 다른 환자분들은 다른 바꿨어요. 방식으로 모드를 바꿨구나. CO2를 워시할 수 있게 레이트 올리셨죠. 근데 얘는 안 따로 레이트가 없잖아요. 그냥 대신 사진 찍어서 미니폴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얘를 10% 올리시는 거예요. 레이트를 올리시면 당연히 레이트가 올라가거든요. 얘가 센시면 해가지고. 그러면 ABG의 값을 보고 CO2 값을 봐가지고 그쵸. 그거를 조절하면 된다고요? CO2 값 레벨이 정상 레인지면 조금 더 보시거나 테이퍼링이 필요하실 때 다른 거 보시면서요. CO2 값이 높으면 올리고. 그렇죠. 그치.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트를 올려야겠다 하시면 올리시는 게 맞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타키미아 들어가죠. 타키미아 기준을 어쨌든 목표 레이트를 얘가 잡았잖아요. 플로 센서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필요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 레이트가 14회거든요. 그러면 환자 셀프가요. 목표 레이트 플러스 10회를 넘어가면 타키미아를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목표 레이트가 13, 14니까 23, 4가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셀프가 23, 4를 넘어가면 타키미아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셀프가 있는데 23, 4 이대로 유지가 잘 돼요. 타키미아 없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시거나 테이퍼링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올려주고요. 세 번째 기준이 제가 모니터링 가시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강사님부터 먼저 드려요. 원장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녹화를 해야지. 이거 벤틀레이터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저희가 저희 스위스 제품이거든요. 헤메트 벤트.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겁니다, 원장님. 아, 저 이거 유튜브에서 동영상 봤거든요. 네네네. 너무 어렵던데. 아, 그래요? 어떤 모델로 혹시 요걸로? 네, C3 찾아가지고 봤거든요. 봤는데. 영어로 안 돼요. 아, 너무 어려워. 영어라서 어려우신 거 아닌데 이게 저도 영어. 한국에서 벤틀레이터 오퍼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 모두 산소 보기도 되고 쉬워지고 이 생략적인 거죠. 같이 설명. 그래? 예. 그거 그렇게 설명? 네, ABJ 결과에 따라서. 나도 좀 들어야 그래서 이제 네. 첫 번째가 CO2 레벨. CO2 레벨 봤더니 조금 워셔 시켜야겠다. 레이트 올리시는 게 필요하신 게 미니볼 올리는 게 필요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타키냐. 요거 목표 레이트 기준으로 하셨을 때 더하기 18가 있는지 뭐 아웃인지 해가지고 그거 보시고 올릴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 해주고요. 만약 타킴리가 보인다 하면 이걸 올리라고요? 네, 맞아요. 타키냐 같다는 거는 말은 못 하시지만 현재 뭔가 부족하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얘를 올리시는 게 필요하시죠. 아니면 CO2를 노말이시고 타키냐 전혀 없어요. 쌤 100%인데 그러면 조금 더 보시거나 테이퍼링 하셔야 되는 거죠. 미니볼은. 이제 세 번째 기준이 모니터링 하시는 환자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P0.1이라고 있어요. P0.1. 요거는 지금 이게 보시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환자가 셀프가 있어야만 보실 수가 있어요. 셀프 없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환자가 자바를 할 때 흡기 0.1초에서 걸리는 음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P0.1이 0.1초에서 압력이라고 되는 거 있어요. 0.1초에서 압력.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보시게 되면 지금 환자가 셀프가 없으시잖아요. 셀프가 없을 때는 보시면 흡기할 때 바로 양압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호기 때는 이제 핀 라인을 떨어지고. 아, 네, 이거 알아요. 이게 살짝 내려가지고. 오, 네 맞으세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개념인 이게 거예요. 살짝 흡기가 있으면 이게 살짝 그래프가 네, 내려가거든요. 맞으세요. 내가 한번 봤었어요. 흡기는 보시면 이게 땡길 때. 땡길 때. 땡길 때. 트리거 보시면 얘가 플로우랑 풀터 트리거 두 가지 방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플로우가 조금 더 민감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센싱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차이가 없으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P0.1을 보시고자 할 때는 요거 변경을 P 트리거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되는 거였어요. 요거로 해야지만 보실 수가 있어요. 압력이기 때문에. 왜 이 트리거라는 게 환자가 자바를 했는지를 알던 설정 요소인 거잖아요. 그쵸? 이 압력 같은 경우는 쭉 압력이 들어가다가 환자가 당겼기 때문에 네가티브로 빠지면 셀프가 했네? 셀프가 생겼냐고서는 그때 인지를 딱딱 표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T로 바꿨어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셀프가 있으시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있다 없다 하시다 보니까 지금 셀프가 없으셔가지고 안 나오는데 셀프가 이제 계속해서 좀 잘 있으신 분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수치가 계속 나와요. 나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가 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팁에서 네가티브로 떨어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볍게 호흡하세요. 별다른 힘 안 들이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떨어져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많이 힘들어서 눈에 보이도 이렇게 호흡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떨어져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환자가 힘들어하는 정도로 수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조금 떨어져서
조금 떨어지세요. 그럼 환자가 편안하게 호흡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하시게 되면 많이 떨어져요. 선생님은 이거 보시고 아 현재 환자가 힘들어하게 호흡을 하는구나 아니면 편안하게 호흡하는 걸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힘들었는데도 진짜 많이 힘들어하네. 조금 힘들어 아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지금은 안 나오지만 셀프 이제 있으실 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적정 레인지를 3에서 5 정도를 적정 레인지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5보다 절대값이 커요. 환자가 많이 땡기실 거거든요. 그때는 뭐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때 또 얘를 올리는 게 필요해요. 네. 아니면 시어트 레벨 노말이시고 탁힘력 전혀 없으시고 이걸 봤더니 5 이내로 잘 되고 계세요. 그러면 굳이 유지하실 필요 없이 테이프는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당일 얼마 정도 올려요? 10%씩.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는 200, 최하는 25가 아니라 60이나 70이 최하라고 보세요. 지금 있는 수치에서 10%씩 그릴 네, 맞으세요. 기준을 노말렁은 100, 100. 상태가 안 좋으면 120 시작하셨다가 보시면서 그 기준 단계 보시면서 10%씩 계속 올리시거나 테이프를 하신다는 거죠. 10%씩. 죄송해요. 이거 수치 어느 정도? 3에서 5. 아, 3에서 3에서. 네. 그래서 지금 또 센서가 완전 다 없거든요. 이 수치 내에 있으면 괜찮은데 저 벗어 올라가면 네. 힘들다는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쵸.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것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이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환자가 또 많이 당기시는 거예요. 그걸 판단했는데. 근데 꼭 이거 트리거를 그러면 P로 해놔야 돼요? 네, 그럴 때만 나와요. 플로우 트리거 때는 안 나와요. 얘가 말씀 것처럼 방식이 압력 인지 방식으로 바꿔야지만 얘가 되는 거예요. 플로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거 쓰시고요. 그럼 원래라면 트리거를 플로로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볼로 하면은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플로우 트리거 조금 더 많이 선호를 하세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헬멧 장비들은 센서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에어에. 의미 없어요? 그쵸. 차이가 없으세요. 다른 장비들은 그 센서가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민감하다라고 얘기해요. 플로우 센서. 플로우 트리